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9시 30분 넘었습니다. 네, 오늘 9월 7일이죠? 아니, 9월 7일, 12월 7일이죠? 네, 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월드컵도 없고 9월 10일까지 없는 것 같, 12월 10일까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잠깐 이제 좀 쉬는가 봅니다. 토요일날 뭐 저녁에 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날 새벽인가요? 그래야 토요일날 새벽이 되겠지? 아무튼 뭐 월드컵 얘기를 이제 안 할 뭐 할 게 별로 없죠.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대표팀 10가지밖에 안 맞는다. 이제 2018년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했으니까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자기가 잘 했고 더 이상은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 그 기자 오늘 뭐 나온 기사도 보니까 작년 올해 9월인가요? 올해 9월에 이제 본인이 약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이제 2026년에 3개국이 공동으로 하죠, 월드컵을.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이 이제 3개국이 공동으로 해서 북중미죠. 멕시코까지가 아니라 북중미. 그래서 이제 뭐 중미라기보다는 거기도 북미라고 해야죠, 멕시코도. 그래서 북아메리카 국가 세 국가가 공동으로 취하는 월드컵까지 자기가 좀 해달라.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맡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약간 뭐 애매하게 대답을 했나 봐요. KFA에서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16강 딱 될 줄 알았으면은 뭐 당연히 26년까지 딱 하는 걸로 했겠죠. 근데 이제 벤투 감독도 이제 가우다시가 야, 나 지금 16강 됐잖아. 내 능력을 못 믿어 너희들이? 나 지금 남아공 월드컵 올라갈 때 허정무 감독이 했을 때 이후로 지금 몇 년 만이야.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자력으로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 건데 16강 몇십 년 만에 말이야. 이렇게 지금 가오시를 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그냥 그 승질머리로 딱 원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셀러리맨들의 마지막 자존심은 뭐냐면 이 사표예요. 사표. 물론 뭐 벤투 감독이 셀러리맨은 아니지만 그것도 뭐 나름대로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8년을 요구했는데 니네들이 8년을 안 했다 이거지. 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네가 8년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 딴에는 자기가 엄청난 스타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딱 16강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딱 안 해버린다. 물어보지도 않은 거야, KFA한테.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뭐 하길 바랬겠죠. 근데 이제 벤투가 오히려 내가 안 해. 이게 꼬라지를 부린 겁니다. 여기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한국 디스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국가대표라고 모아놓은 게 말이야. 저기 월드컵 가기 직전에 말이야. K리그에서 그냥 완전히 혹사를 시켜가지고 애들을 조금이라도 좀 쉬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휴식은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끝까지 자기들 팀 이기주의로 끝까지 애들 고생시키고 혹사시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넉다운이 된 애들 데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16강까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본인은 능력이 있는데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K리그에서 이렇게 만들고 해서 넉다운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뭐 이제 유럽 손흥민이라든지 뭐 김민재 등등의 이제 유럽파들도 이제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특히 이제 K리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을 좀 디스하려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는다.
니네들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디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첫째는 약간 좀 뭐 유종의 미를 좀 거두지 뭘 또 거기서 또 뒤끝을 또 발휘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다혈질을 부릴 필요가 있는가? 응? 어떻게 보면 히딩크는 그런 거 보면 참 말을 아끼잖아요. 응? 네덜란드 사람이라 그런지 뭐 네덜란드가 뭐 좋다 나쁘를 떠나서 뭐 아시겠지만 17세기에 가장 잘 나간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18세기는 영국이고 17세기 제일 잘 나간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15세기에 제일 잘 나간 나라는 어디? 바로 16세기에 제일 잘 나간 나라는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근래에 제일 잘 나간 사람들이 좀 입이 무겁나? 아무래도 좀 조심조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히딩크는 입조심을 좀 잘했죠. 뭐 어쨌든 본인이 머리를 잘 쓴 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하고 잘 어떤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본인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를 상당히 좀 뒤에서 이제 지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제2의 조국이 이제 한국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는데 벤투 감독도 그럴 뻔 했는데 이번에 사실 되게 잘했잖아요. 뭐 4강 2002 월드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사실 카타르에서는 힘들었단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우루과이라고 이제 비기고 포르투갈을 이겨가면서까지 그것도 이제 포르투갈은 자기 모국이잖아 벤투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벤투가 잘했어요. 벤투가 잘했고 본인이 상당히 그 열정적으로 대표팀을 잘 이끌었는데 또 선수들 잘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 조금 안 됐습니다. 일본이 훨씬 좀 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성적은 일본과 한국이 똑같게 만들었죠. 이게 벤투 감독의 역량인 겁니다. 브라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크로아티아 정도를 만났으면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한국은 승부차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벤투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뒷글이 장렬돼가지고 한국 디스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으니까 이 사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뭐 이게 뭐 제가 뭐 스포츠 뉴스 일간 스포츠 기자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실전형 멘토잖아요. 멘토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리딩. 그렇죠. 가르치지 말고 리드하라는 게 또 제 또 맥심 아닙니까? 맥심. 근데 제가 이제 시대를 말한다 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 이제 22개 국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을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마인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르투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벤투 감독 생각을 하면서 아쉽다는 느낌으로 정말 한국 국민들의 열폭 여러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디스를 함으로써 그래도 뭐 벤투 좋아할 사람은 계속 좋아하지만 뭔가 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남아공 월드컵 때도 이제 신문선 해설위원이 그 한국한테 약간 좀 마이너스 되는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해설을 했잖아요. 그 업사이드 그것 때문에 신문선 감독도 참 신문선 해설위원도 힘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괘씸죄라는 거죠. 괘씸죄. 이 국가도 그런 게 있고 대중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 경영이나 경제하고 틀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그 어떤 민족이라든지 또는 그 같은 피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그게 또 정치적인 어떤 분의 이 카테고리죠. 근데 벤투 감독이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는 책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르투갈은 스페인하고 똑같이 1492년 그러니까 1492년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을 했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여러분들 이사벨라 여왕이라고 있잖아요. 이사벨라 여왕. 그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당시 스페인 여왕인데, 이제 콜럼부스가 이제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어디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콜럼부스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나폴리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나폴리나 시칠리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됐냐면, 당시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민족이 동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예요 저기 비잔티움 제국 있잖아요.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지고 거기가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죠. 그게 이제 오토만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뭐죠? 그 이스탄불이 되죠. 터키 지금의 터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중해로 가는,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그 인도로 가는 육로의 길을 막아버리고, 육로로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터키를 통해서 아드리아해를 통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저기 맞아요.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게, 그게 투르크가 이제 나중에 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지중해를 다 점령해 버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국가들 중에서 이제 무역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이제 길이 막히니까 인도로 갈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가장 이제 좀 번성했던 나라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콜럼부스가 이제 지중해가 막히니까 포르투갈의 엔리케한테 찾아가고 스페인의 이사벨라한테 찾아갔는데, 엔리케는 거절을 하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배 3개를 준 겁니다. 그 배 3척을 타고 가서 결국 발견하는 게 1492년에 아메리카인 거예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단지 인도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성기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니셔티브를 가질 뻔했는데 처음에도 이제 그 콜럼부스를 이제 놓치고 그래도 물론 이제 어쨌든 스페인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똑같이 아메리카는 발견 못하고 남미도 이제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있어가지고 1494년에 이제 교황을 꼬셔가지고 서경 46도, 서경 46도를 딱 나눠서, 지구를 딱 나눠가지고 그 서경 46도 왼쪽은 그러니까 아메리카랑 이제 북남미는 이제 스페인이 가지고, 이 브라질을 딱 선으로 긋는 오른쪽 이쪽은 포르투갈이 먹겠다. 그래서 뭐 인도니 뭐니 이제 인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포르투갈의 나라가 남미하고 북미를 못 먹었어요. 브라질을 빼고. 그게 이제 포르투갈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근원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스페인보다 뭔가 이렇게 한 발짝씩 모자르죠.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는 게, 1822년까지 1822년에 독립을 하는데, 1822년 전까지는 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1807년에 천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포르투갈이 당시 이제 1800년도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나폴레옹이 스페인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 그냥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예 1일 만에 점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국 함대가, 프랑스 잘 되는 것도 못 봐주거든. 그래서 영국 함대가 후안 6세라 그래가지고 당시 포르투갈 왕과 귀족들을 그냥 배에 태워가지고 브라질을 다 공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천도를 해버려요. 브라질로. 그래서 1807년부터 1822년까지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이야. 브라질이 포르투갈입니다. 근데 1807년에 이제 넘어왔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죽고 다시 이제 포르투갈로 돌아갔죠. 후안 6세가. 근데 아들을 하나 남겨놨어. 그게 페드로라는 이름인데, 페드로라고 이제 자기 아들을 브라질에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동국 포르투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가 많은 뭐 자유박의 뭐예요 그 우리 시민 사상을 뿌리를 박아놓고 간 거야. 시민주의죠, 말하자면 계몽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헌군주제를 이제 해라 마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뭐 이제 시대의 대세니까 어쩔 수 없자. 프랑스는 뭐 저 공화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럼 이제 같은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도 너희들도 입헌군주제로 되는 거야 딱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페드로가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여기서 독립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22년에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어버려요. 페드로가 자기는 그냥 브라질 황제로 남겠다 이거지. 그래서 1822년에 브라질이 어떤 연으로 독립을 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음으로써 본인은 그냥 입헌군주제 안 하고 브라질 황제로 남겠다 그래가지고 남아버린 게 바로 브라질인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토르 데시아스 조약 1494년에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하고 나서 2년 후에 성 긋는 것도 상당히 좀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지구를 반으로 나눴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알렉산드르 6세라는 그 교황이 이제 그걸 또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게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92년이면 이제 1500년도로 넘어가니까 16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재미있는 나라인 게 전 세계 반을 양분한 나라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 나잖아요. 그 임진왜란 날 때 썼던 것들도 조촉이 다 포르투갈 거예요. 일본도 포르투갈 영역이었고 대만도 포르투갈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인도도 처음 발견한 게 네덜란드가 아니라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이 먼저 점령했다가 네덜란드가 내쫓은 거예요.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대만도 포르투갈이 먼저 점령을 했고 마카오도 포르투갈이 먼저 점령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걸 대만도 또 네덜란드 애들이 뺏었는데, 아무튼 포르투갈은 인도네시아도 먼저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필리핀도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토르 데시아스 조약으로 인해서 서경 46도 오른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까지 다 포르투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었다. 16세기에.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라는 사람이 물론 뭐 이번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이번에 상당히 목에 이제 힘을 딱 주고, 야, 나 다혈질, 나 진짜 사표 내버릴 거야 라고 했던데, 이것도 나름의 민족적 기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 잘 나갔어 새끼들아, 너희들이 새끼들 일본이고 한국이고 족교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뭐 그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16세기에는 우리가 짱이었어. 세계의 절반을 가졌다니까요, 포르투갈이. 인도도 포르투갈이 먼저 점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제가 오늘 뭐 벤투 감독 얘기하다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제가 이제 포르투갈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벤투 감독 좀 아쉽다.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를 아우러서 본인을 딱 완전히 지지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놈의 성질머리,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찾아가서 엔리케 왕자한테 배 좀 빌려달라 하는데 안 빌려준 거야. 이사벨라 빌려주니까. 그런 것처럼 포르투갈이 뭔가 약간 한 발짝 좀 아쉬워.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근데 이번에 벤투도 좀 아쉽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히딩크랑도 비교되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히딩크, 그리고 포르투갈의 벤투, 그 인도도 포르투갈 가지고 있다가 네덜란드 뺏기고, 대만도 포르투갈 가지고 있다가 네덜란드 뺏기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다가 네덜란드 뺏기고, 네덜란드 뺏긴 것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뭔가 조금씩 아쉬웠던 거, 이런 상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